시작하면 돼?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영학과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정은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강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소개를 하는 날인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원래 2학기 강의는 1학기 강의와 달리 우리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와보니 또 코로나라는 어떤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해가지고 또 난데없이 또 지금 온라인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뭐냐면 원래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약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은, 지금 봐서는 제 생각에 온라인으로 100%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스템을 갖다 온라인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걸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듣는 이 강의는 뭐냐면은, 여러분 강의 제목이 뭡니까? 강의 제목이 뭐예요? 강의 제목 뭐예요? 강의 제목 광고론입니다. 광고론, 그죠? Advertising Theory입니다. 자, 여러분 광고론을 하면은 실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 이론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무적인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광고를 보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TV라든가 신문 잡지를 보게 되면 모든 걸 다 주위에 나오는 것들이 다 광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고 내가 뭐 앞으로 한다 하면 뭔가 광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광고라는 게 우리 상당히 실무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게 바로 광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 광고는 어떤 광고냐면 기본적으로 advertising theory,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광고를 이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광고의 어떤 그런 여러 형태의 어떤 그런 광고들이 있지만은, 그 여러 형태의 광고를 갖다가 분류하는 어떤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론적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고 이론적 체계는 크게 뭐랄까 그 이론을 중심으로 한 체계하고 감정을 중심으로 한 체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광고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체계는 크게 theoretical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은, 그게 그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것 말고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 광고를 만드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체계 갖다가 합리적인 체계하고 그다음에 감정적 체계가 두 개로 나눠진다고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우리가 이론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합리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감정적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 얘기할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류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광고론은 뭐냐면은, 그죠? 이 광고론은 말 그대로 광고론이에요. 광고론이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 광고론 수업을 100% 제대로 들었다 하면은 광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야 됩니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광고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한테 광고를 배웠다 하면은 광고를 만들 수 있어야 돼.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광고 중에서 좋은 광고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광고를 실제 만들려고 하면 무엇을 따져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광고에는 크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크게 여러분 광고 대행사 봐요. 광고 대행사, 시중에 광고 대행사라고 이야기하는 외국계 광고 대행사라든가 또는 한국계 광고 대행사를 보게 되면은,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서 부서를 보게 되면, 광고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부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먼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자, 광고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광고에 대한 카피,
광고 매체, 그다음에 광고 예산. 자, 광고에는 수많은 어떤 그런 그 구성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다 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광고 카피예요. 카피라고 하면 뭡니까? 광고 카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광고를 볼 때 직접 대면하게 되는 광고물이죠. 그죠? 예. 그래서 광고물을 어떻게 만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 광고든지 광고 만들려고 하면 광고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광고물이라는 게 뭐 사람 등장하는 배경이라든가 또는 주인물이라든가 또는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광고물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번째 뭐냐면 그걸 광고를 갖다 어디다 할 것이냐, TV 할 것이냐, 뭐 어떤 인터넷 할 것이냐, 라디오 할 것이냐 이런 어떤 매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광고 예산입니다. 광고를 얼마 정도 더 들여서 광고를 할 것이냐. 우리 회사 입장에서 광고 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고 예산이 가장 중요하죠. 돈을 많이 들으면 광고 좋은 게 나올 것 같고 돈을 적게 들으면 광고가 제대로 안 나올 거 같잖아.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광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는데도 좋은 광고가 된 경우 많고 광고 예산을 엄청나게 들는데도 실제로 광고가 별로인 광고가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갖다 우리가 광고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광고 카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TV 광고, 신문 광고, 잡지 광고, 뭐 온갖 광고도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광고를 만들 텐데 그 광고를 갖다 여러분 좀 광고 카피를 갖다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여러분 광고라는 게 광고 카피가 어떨 경우에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까? 광고 카피가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여러분들 생각은 뭐냐면은 광고를 보는 오디언스 시청자죠, 그죠? 시청자들이 야, 저 광고 참 잘 만들었어. 평가를 잘 해줘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광고라 하면은 광고에 대한 어떤 평가를 상당히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은 좋은 광고 평가를 받으라 하면은 광고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게 좋으냐?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빠 한 학기 동안 이제 광고를 만드는 것 같다. 나한테 학습을 하면서 광고를 잘 만들어 좋은 소비자 시청자한테 좋은 광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노력할 것 같은데 좋은 광고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광고의 카피라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광고 카피에 대한 부분 갖다 그러니까 제가 중점적으로 여러분한테 강의해 주고 광고 매체라는 거는 뭐 TV라든가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인터넷 광고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옥외 광고 요새 뭐 많이 나오는 그 뭐 유튜브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광고들이 각자 광고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매체와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각각의 매체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입장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매체를 운영하고 싶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이 광고를 만들다면 광고를 갖다가 여러분 회사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사용하고 싶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 회사의 장점이 되는 그런 매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광고 매체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광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예산은 실제로 광고 예산 같은 경우는 이 광고 예산도 사실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업체 가서 광고 예산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 하다 보니까 광고 예산을 갖다 얼마 정도 들이면 광고가 잘 나가고 어떤 광고 예산을 얼마 정도 들이면 광고가 못 나간다 이런 그런 가늠자를 갖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도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CJ 쪽에 그 자문 교수를 한 3, 4년 정도 했었어요. CJ 자문 교수 왜 우리나라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우리나라 회사들 중에서 마케팅을 가장 많이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압니까? CJ가 가장 많이 하거든요. CJ, 빙그레 이런 데가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CJ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광고에 대한 어떤 브랜드마다 광고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 갖다 다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햇빵 같으면 이거는 원래 뭐 한 광고 갖다 1.5배, 예년 수준의 1.5배, 2배, 3배 이렇게 광고 갖다
책정해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하는 광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광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수준을 갖다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강의 계획서에 대한 부분을 갖다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광고로는 갖다 두 개를 오픈했어요. 예, 하나는 3887하고 또 하나는 3888인가 하는데 3887은 39명이 지금 들었고 3888은 35명이 지금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둘 다 40명이에요. 원래 40명을 제가 강의를 제안했는데 제가 제안을 40명을 둔 이유는 뭐냐면은 제 수업 자체가 광고로는 여러분한테 광고를 만들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드립다 하게 되면은 광고를 사람들 숫자도 너무 많잖아. 그죠? 뭐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광고를 만들라고 하기도 힘들 뿐만 여러분 광고를 만들어 나한테 다 던져주더라도 그 광고를 보고 내 평가하기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광고에 대한 어떤 여러분 광고를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내가 그 광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실제 지금 시기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여튼 간에 뭐 앞으로 온라인으로 되더라도 내가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은 40